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무덥네요. 정말 뭐 이거 폭염이 뭐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제가 스튜디오를 좀 옮겼습니다. 예, 기존 스튜디오에서 좀 너무 더위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를 좀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피소드 5탄 되겠습니다. 에피소드 5탄에는 이제 지난번까지 5원 주화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고, 오늘 방송해드릴 거는 10주, 즉 10원 주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주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10주 주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그 수집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했던 주화들도 가치가 있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종종 질문을 하고, 또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의 방송을 보니까 70년 적동화가 굉장히 고가품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내용을 보고 어느 분이 사용 아주 마모가 심하고 이제 굉장히 뗏물이 많이 있는 사용제 10주 적동화를 200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뭐 이걸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됐던 주화는 아무리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뭐 세척을 한다 할지라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미사용 주화와 사용 주화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뭐 웬만한 연도의 사용 주화는 거의 뭐 액면에서 뭐 거의 준하고 아주 뭐 귀한 뭐 60년대 66년부터 한 69년까지는 뭐 플러스 알파가 약간 붙은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거기에 뭐 그 내용처럼 뭐 그 세척해가지고 뭐 그게 150만 원, 200만 원 올라간 그런 건 완전 허황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제 조화와 미사용 조화는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급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10주 주화 같은 경우는 최초 발행 연도가 1966년부터 꾸준하게 발행이 돼서 지금 이제 올해 2018년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자면은 지금 43년째 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43년째. 굉장히 롱런을 하고 있는 주화죠. 43년째. 죄송합니다. 43년째가 아니군요. 53년째군요. 네. 맞죠? 70, 80, 90, 0, 1. 이게 숫자가 개념이 안 되네요, 이게. 산수를 못 해가지고. 예, 54년째. 예. 맞나요? 54년이? 64년인가?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 일단은 계산기는 나중에 두들겨보세요. 예, 굉장히 하여튼 오래 롱런을 하고 있는 주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 66년부터 발행이 됐는데, 일단 귀한 연도부터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지난 방송 시즌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5원 주화의 5원 주화도 마찬가지고 10원 주화도 마찬가지고 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발행이 돼요.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적동화와 그 다음에 구리 성분을 조금 낮춰서 아연 성분을 더 가미한 황동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발행되는데 5원 주화도 마찬가지였지만 10원 주화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원 주화 같은 경우는 그 적동화가 조금 발행량이 황동화에 비해서는 초기 발행분인데 좀 소량으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용으로 남아있는 잔존 수량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죠. 자, 어떤 의문은, 저는 예전에 그런 의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질문을 하고 뭐 조폐공사 쪽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좀 확답을 좀 받기가 어려웠어요. 뭐냐면은 70년 적동화는 굉장히 잔존 수량이 적으면서
미사용 주화가 굉장히 귀한 대우를 받아요. 뭐 한 150만 원 이상 되죠. 뭐 MS64 등급 정도 되게 되면 거의 한 15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같은 시기에 발행됐던 오원주화의 그 70년 적동화는 왜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10주가 지금 150만 원대라면은 5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절반 가격 70만 원대는 평가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10원 적동화는 잔존량이 적고 5원 적동화는 잔존량이 엄청 풍부한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5원은 당시에 뭐 유통이 안 됐고 10원은 유통이 많이 돼서 그럴까요? 그 당시 66년에는 5원도 상당히 유통이 많이 됐던 그런 굉장히 경제 그 활동을 활발히 했던 주화 권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5원은 그렇게 저평가받고 10원은 그렇게 과대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자, 일단은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주 같은 경우는 미발행 연도가 있어요. 미발행 연도가 다른 권종에 비해서는 딱 두 개 연도밖에 없습니다. 76년하고 84년. 그 두 연도만 발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계속 순차적으로 발행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70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동화와 황동화가 같은 연도 안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이 황동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소형화 돼가지고 신도안인데 소형화돼 있는 신십주가 다시 소형주화로 발행이 됩니다. 근데 2016년에 2006년이죠. 2006년에 이렇게 두 가지로 발행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이 신십주 소형 같은 경우는 단가를 제조 단가를 이제 현격하게 낮추기 위해서 혹시 그 말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황동 10원 제조 원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 35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원 주화 하나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35원. 자, 그렇다면은 뭐 주화들이야 뭐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조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뭐 조폐공사 입장이나 그러면은 뭐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현격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화하면서 또 가운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앞면과 뒷면에는 구리 쪽으로 코팅을 한 거죠. 구리 성분으로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주화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많이 보시고 계신 주화계라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2006년에 이 주화가 발행됐을 때 나름대로 센세이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고요? 이 주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주화는 겹층 구조로 되어 있는 클레이드화입니다. 클레이드 주화. 클레이드 주화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 주화들이 클레이드 주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쿼터 달러라던가 그 다음에 하프 달러, 예, 그 다음에 1달러 주고 1달러 대형 1달러요. 수장이나 그 저기 수장 1달러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전에 아이젠하워, 예, 아이젠하워 1달러 같은 경우는 측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겹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반대로 가운데가 구리 성분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줄이가 있을 겁니다. 측면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위아래는 니켈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원 주화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되어 있죠. 가운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가 구리로 겹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저기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구리 성분은 좀 성분이 연성이에요. 물르기 때문에 이 코팅을 했을 때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러시아에도 클레이드 주화가 있었는데 러시아 1루블짜리 주화에서 그 클레이드화가 이렇게
분리된 거를 봤어요. 겹층 구조가. 삼겹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주화가 위에가 훌거덕 벗겨졌어. 훌러덩 벗겨져가지고 굉장히 쇼킹했고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주화를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게 되면은 이제 또 내구성이 약해지게 되면 그게 겹층 구조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폐공사에서 만든 이 신십주 같은 경우는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코팅도 굉장히 얇게 되는데도 구조가 굉장히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분리된 주화를 못 봤습니다. 이 겹층 구조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단가, 제조 원가도 많이 낮추고.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동주화와 이렇게 소형화되어 있는 신십주 주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예,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2006년 황동주화가 수집가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발행량도 물론 작은데 현재 사용되는 유통돼 있는 주화들 사용제 주화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2006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대신에 미사용 주화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자, 그다음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그 10원 주화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어떤 그 과정이 총 네 가지라고 봐야겠네요. 네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6년서부터 70년까지는 적동화 버전, 그 다음에 70년, 같은 70년이면 70년에 황동화 버전이 출발이 돼가지고 요게 82년까지 이런 식으로 구도한 버전으로 해가지고 82년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 50 시절이죠. 50 시절에 83년에 신도안으로 도안이 변경이 돼요. 그러다가 도안만 변경되고 이제 황동화로 쭉 가기는 가죠. 가다가 2006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소형 주화 타입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총 4가지의 어떤 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매력적인 주화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10원 주화 중에서 이제 물론 66년부터 뭐 70년까지 구도안의 그 적동화들도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고가품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81년 10원 주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10만 개밖에 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 수량도 작고 또 사실 뭐 20여 년간 저도 화폐 수집을 하면서 81년 유통이 된 사용 흔적이 있는 주화는 제 손으로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예, 미사용은 뭐 많이 있지만은 예,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말 만나기 어려운 주화고 이미 또 세월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 또 중간에 유통됐던 주화들이 많이 회수가 돼서 지금은 또 잔존량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81년 주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7년 주화 100만 개만 발행됐던 발행량 100만 개의 77년 주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화라고 보고요. 그거 역시도 사용제 주화를 찾는 게 결코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뭐 두 개 정도 지금까지 찾았나요? 두세 개 정도? 네. 잘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화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고가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70년 적동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66년, 67년, 68년, 69년 다 고가품들이에요. 그리고 75년도가 또 굉장히 고가품에 속합니다. 이게 75년 같은 경우도 미사용 주화 중에 이제 퀄리티가 상당히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만 원 이상 정도 가죠. 그 다음에 73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이 레벨이고요. 한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고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70년대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다 고가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78년서부터는 좀 많이 좀 가격이 많이 낮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83년 주화인데요. 이 83년 주화가 같은 신도안이지만은 83년도와 84년도가 도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숫자의 크기라던가 글씨의 크기라던가 그게 틀려요. 같은 신도안이지만은. 그래서 그 83년 주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저기가 있죠. 이 사용제 주화가 또 찾기가 어려워요. 사용제 주화 컬렉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입니다. 예. 미사용들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의외의 어떤 그런 의외성 있는 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사용제 주화가 좀 찾기가 어려운 주화들이 미사용 주화도 물론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요. 사용제 주화가 찾기 어려운 주화가 좀 귀한 주화가 아닌가. 예. 왜냐면 뭐 미사용이 남아있다고 한들 뭐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아까 제도 언급드렸을 때 81년 주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지만은 굉장히 향후에는 정말 블루칩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타켓이 될 만한 주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구왕국 주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왕국 주화의 귀한 주화 같은 경우는 미사용도 귀하지만 사용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해당되는 특용도 같은 경우는요. 이 향후에는 이제 발행량이 작은 그 주화 같은 경우는 비단 그런 경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수집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자, 그리고 재미난 거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10원 주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용 주화 콜렉션도 있지만 사용 주화 콜렉션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0원 주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100% 사용제로 또는 100% 미사용제로 이거를 풀 연도로 풀 그 콜렉션을 하는 게 완성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제 주화에 일부 미사용 주화 연도를 착착착 껴가지고 믹스 타입으로 믹스해서 이렇게 보통 콜렉션을 완성을 하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제 주화 콜렉션의 그 앨범이에요. 지난 그 제가 에피소드 1탄에서 보여드렸던 앨범하고 조금 틀리죠. 이거는 이제 10원 주화만 전용으로 낄 수 있는 앨범인데, 자, 보시게 되면 66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최근 연도까지 소형 타입으로 해가지고 다 끼워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77년과 81년은 제가 저기 다른 앨범에는 좀 꽂혀져 있는 게 있는데 요 앨범에는 제가 사용 조화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미사용으로 일단 껴넣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뭐 센스가 되겠죠. 뭐 계속 뭐 그냥 주구장창 그 란을 해당 칸을 비워놓는 것보다 일단 끼워 넣어 두시고 나중에 또 뭐 정말 운 좋게 찾게 되면 그때 교체하시면 되니까. 저는 수집에 있어서 글쎄요 이 수집을 저는 등급이 먼저냐 구색이 먼저냐 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은 저는 구색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즉 먼저 구색을 갖춰놓고 사용제든 미사용제든 구색으로 갖춰서 풀세트로 먼저 만드는 게 먼저 최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면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하이 레벨의 등급을 미사용에 퍼펙트한 것만 찾는다 하시면은 금전적인 부담, 그 다음에 기간적인 시간 소모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완성도가 덜 되다 보면은 또 좌절감, 그 다음에 소외감, 그리고 다른 저기 수집가분들이 완성했을 때 완성되게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비교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수집을 놔버리십니다. 수집을 포기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집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즐거워야 돼요. 본인이 즐겁고 성취감이 느끼셔야 되는데 괜히 남들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누구는 이거를 수집을 했는데 누구는 이걸 갖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하고 있고 내가 하기는 너무 부담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비교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이 불행이라는 것은 자꾸 남들과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자신이 굉장히 불행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콜렉션을 레벨을 딱 정하세요. 어느 정도. 나는 뭐 메이저급이 아니라면은 마이너급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바운드가 있거든요. 괜히 뭐 진짜 뭐 연봉이 뭐 억대 연봉도 아닌 그런 분들이 정말 억대 연봉들이 저기 수집가들 콜렉터들이 하는 그런 거를 따라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뭐, 예, 뭐 제일은행권, 뭐 구한국주와 금화, 은화 이런 거 턱턱 살 때,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못 살까? 그렇게 자꾸 비교 평가하시면 절대 수집을 못 합니다. 네. 수집은 본인 만족이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제 주화라도 이렇게 쭉 예쁘게 세팅을 해서 컬렉션화가 돼 있다면은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나마 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뭐 속된 말로 허접한 컬렉션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면은 정말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대단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누구하고 비교 평가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수집이 즐거워야 될 수집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면은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아예 뭐 책을 보거나 그냥 뭐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게 낫죠.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수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컬렉션 하나하나가 다 역사를 다 이렇게 보존하고 후대에 남겨질 소중한 자료다라는 거를 아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수집에 임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래서 수집은 한 문화에 물론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수집가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어디 뭐 지방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전시돼 있는 것들이 다 수집가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들이 그렇게 길이길이 보존돼서 남아 있는 거예요. 수집가들을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일반들이. 일반인들은 그 수집가를 통해서 역사를 다 고증해서 다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기틀을 다져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역사를 정말 이끌어 나가시고 또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화폐를 수집하시면 화폐에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선조들은 이런 제품들을, 이런 화폐들을 경제 유통에 사용했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탄에도 보셨다시피 분명 화폐는 재테크 수집에 아주 제일 메리트 있는 컬렉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이 화폐의 가격도 점점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미사용 주화들에 한해서 좀 국한이 되는 거고요. 아주 뭐 귀한 사용제 주화도 물론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10주 주화가 10만 개만 발행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뭐 100원 주화도 마찬가지고 또 5원 주화에 왜 80년서부터 82년까지 삼형제가 총 이렇게 5개 원종이 유통 목적으로 발행된 주화 중에 가장 소량으로 발행됐지 않습니까? 10만 개씩. 한 번은 이제 제가 인사동에 제가 자주 가는데 인사동 아취사라는 그 화폐상이 있어요. 그 화폐상 사장님은 이제 그 보전 김옥배 사장님이신데 보전협회의 어떤 그 감정위원도 맡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단골 손님 중에 일본 콜렉터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아취사에 인사동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한국 현행조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 현행조화를 일본에서 이렇게 수집을 하시다가 81년도에서 꽉 막혀버린 거예요.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김에 그 81년 그 시리즈를 좀 구하기 위해서
10주하고 100주하고 5주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아치사에 들렸더니 물론 아치사에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현행주화들을 거의 취급 안 하십니다. 고전 위주 또는 근대주화 위주 이렇게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현행주화가 없거든요. 이제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가격대 물어봤는데 가격대가 말도 안 되게 뭐 상상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몇 년 전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81년 10주나 100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만 원에서 뭐 비싸봐야 15,0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콜렉터는 뭐 상당히 좀 놀란 거죠.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정말 1000만 개, 아니 100만 개 수준으로 발행돼도 정말 극소량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특년도라 그래가지고요. 1000만 개도 상당히 좀 극소량의 거기는 구별을 하더라고요. 좀 소량으로. 근데 다만 10만 개밖에 발행이 안 되는데 가격 형성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수준이에요. 일본 콜렉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쇼킹한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귀한 연도의 특년도인데 가격이 왜 요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 수집가들 입장에서는 81년 시리즈의 10주, 100주, 또 5원 주화들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집을 지금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가격을 저렴하게 그 귀한 주화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수집가 입장에서는 행운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수집계에서는 일부 큰 손들이 있거든요. 예, 큰 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점 매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매점 매석을 해서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어느 순간서부터 가격을 확 띄워놓으려고 뭐 이렇게 결탁을 하고 어떤 그런 담합을 하신다면은 가격대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말도 못하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87년 500원 주화가 지금 100만 개 발행되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좀 높게 지금 형성돼 있죠. 미사용주화가 지금 한 12, 3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주, 100주들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비교 평가로 한다면은 거의 뭐 수십만 원대, 뭐 10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2001년도만 하더라도 87년 500원 주화가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그 500원 주화가요. 제가 87년을 포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1년도군요. 2001년도에 82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풀세트로 미사용 주화가 다만 17,000원 수준이었어요. 17,000원. 다 미사용으로 채운 게. 예. 풀세트가 500원 주화. 근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87년 하나만 하더라도 13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퍼펙트한 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뭐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그레이딩 받은 거, 뭐 64등급, 65등급 받은 거 뭐 30만 원대가 넘어가고 그렇게 막 나오던데 글쎄요. 그게 그만큼 그렇게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한 예로 제가 이 98년 500원이 들어있는 98년 민트 세트 아시죠? 2001년도에 거래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2001년도에 15만원 수준이었어요. 15만원. 사실 그때도 그 가격이 좀 부담되고 비싸다 그래서 구입을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200만원대가 넘어가고 뭐 퍼펙트한 걸 뭐 300만원 부르는 분도 있던데 과연 그게 그만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너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도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는 각서를 하고 그래서 이 10원 주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나게 수집을 하시고, 또, 제가 여기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10원 주화 81년 10주가 포함되어 있는, 예, 현행 5종 세트, 요거를 제가 좀 많이 아끼는 콜렉션 중에 하나예요. 예, 10원서부터 100원까지, 1원서부터 100원까지 81년 세트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주화를 보통, 이제 그 보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코인 홀더에 이렇게 처리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코인 캡슐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폐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인을 좀 어떤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캡슐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안정화가 있겠죠. 예. 요거 홀더는 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요 비닐의 PVC 재질 비닐이 이게 좀 여기 그 변화가 와가지고 좀 주화를 좀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캡슐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이제 이 홀더를 보시게 되면 홀더의 처리 스테플러라 그러죠. 뭐 다른 말로는 호치케스 예,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 개인별로 다 이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거 좀 가까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예. 자, 제가 여기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기 지금 좌측에 보이는 요 방법으로 저는 스테플러를 찍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방법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데요. 요게 지금 10호침 소형 10호침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플러가 좀 소형화돼가지고 주화가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이게끔 지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스테플러가 크게 되면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보시죠. 스테플러가 크게 되면은 주화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주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눈에 좀 거스르죠. 이제 소형화하게 되면은 주화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감상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되면은 좀 감상하는데 좀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형으로 이렇게 스테플러를 찍으셨어요. 근데 이 스테플러를 십자형으로 찍게 되면은 사실 이게 좀 상하 좌우가 수평이 조금만 어긋나도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예. 저는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스테플러를 처리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불안정하죠. 이게 견고하게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요게 아마 제일 안정화가 돼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아마 그런가 봐요, 제가. 왜냐면은 보시게 되면 태극기의 건공감리가 좀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운데가 태극 문양이라고 보시고 스테플러 있는 위치가 건곤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에 가장 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스테플러를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같은 대각선이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형침으로 15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건공감리가 태극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공감리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건공감리가 이렇게 작자 태극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가 되어 보이고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해서 주화 감상하는데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0주에 대한 강의는 제가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수집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컬렉션 하나하나가 정말 나중에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문화유산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수집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ose my eyes and a calm descends on me. Take me with you. We soar to infinity. We're going at the speed of light. Bring me higher. You lift my feet up from the ground. I wish upon a shooting star that you make me lighter. And now you hit my heart with the speed of light. Hear the rhythm of a heartbeat echoing eternally. 얼음팩 밑에 깔고 이거 We will travel 엉덩이에 깔고 이거 저기 해야겠는데 이거?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to infinity. We're going at the speed of light. Bring me higher. You lift my feet up from the ground. I wish upon a shooting star that you make me lighter. And now you hit my heart with the speed